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에 뽑힌 김영옥이라는 생소한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옥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20살이 된 영옥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는 이때 할 수 없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네요. 이때 왜요?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영옥에게 국민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표지훈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도현입니다. 왠지 안 돼. 김태희 버리고 온 그 남자.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전 어떻게 보이나요? 네, 도현 씨는 지금까지 되게 많은 작품을 출연하셨는데 혹시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우리 형이라는 영화에서 클럽녀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조정석 선배님하고는 실제 대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랑이 하는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애드리브를 찾는데 그게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이게 또 대본에 없는 애드립 하는 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확실히 이게 순발력과 재치가 있으셔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병장님 출연한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봤는데 애드립 타이밍이라든지 그 실력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범석입니다. 기자가 친구 만났습니다. 프렌드. 네, 저희가 또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 네. 집에 가서 포털 사이트에서 범석 씨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독특한 수상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챔피언에 등극하셨던데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쉽게 말하면 소방관들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 네. 그럼 어떤 종목으로 경기를 하는 건가요?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올림픽에 있는 스포츠 종목들도 있고 그중에 저는 소방관 현직만 참여할 수 있는 최강 소방관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 독일, 체코, 홍콩 이런 소방관들은 2년을 준비해요. 2년에 한 번씩 대회가 열려서. 그 대회를 위해 2년을. 네.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모인 독일인, 체코인 다 제치고 1등을 하신 거죠? 경쟁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어요? 총 7,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최강 소방관 종목은 한 3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어요. 그 300명 중에 1등을 하신 분이다. 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었던 범석 씨처럼 미국 최고의 전쟁 영웅에 등극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2011년에 미국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 16인에 누가 뽑혔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장군. 초대 대통령이시니까. 그리고 아이젠하워. 네.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네네네. 그리고 메가더 장군님. 미국 역사를 통틀어 뽑힌 최고의 전쟁 영웅 중에는 김영옥이라는 생소한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김영옥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전쟁 영웅이라고요? 진짜 궁금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에 뽑힌 김영옥 대령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옥은 1919년 미국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이름만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네요. 네. 그의 아버지는 1903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온 이민자였습니다. 1923년 영옥이 4살이 되던 해에 재미교포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남캘리포니아에서 재미교포 부자 순위를 매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등이 바로 영옥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1920년대 재미교포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영옥의 부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영옥의 어머니는 미국 유학생이었는데요. 이들 부부가 불과 수년 만에 남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특유의 근면함과 유창한 영어 실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영옥은 아주 부유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옥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김순건 선생이었거든요. 집안의 모든 돈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하셔서 영옥은 정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There was an article in the Korean newspaper that my family was the richest Korean family then existent at that time in Los Angeles. They were very simple. It was very humble. 1939년 20살이 된 영옥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조국도 없는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서름과 또 가난까지 버티며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네요. 이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미국 젊은이들은 자원에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진짜 자원에서 전쟁터로 나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옥은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미 육군 모병소를 찾아갔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아시아계는 입대할 수 없다 였습니다. 이 아시아계는 왜 입대할 수 없었나요? 당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미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 없는 서름에 가난에 인종차별까지 진짜 영옥의 삶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옥에게 군인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점차 확대되자 미국은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계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군인으로서 영옥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1941년 1월 미 육군 사병으로 입대해 아시아계로서는 유일하게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때부터 군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군인 영옥이 장교로 임관한 그해 겨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진주만으로 가게 된 김영옥에게 맡겨진 임무는 하와이 100대대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 연대 휘하에 1대대, 2대대, 3대대 이런 식으로 명칭하는데 100대대는 좀 그게 이름부터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100대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을 모아놓은 부대인가? 100대대는 바로 일본계 2세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일본계 2세들에게 미 군복을 입고 일본을 상대로 싸우라는 거였죠.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라는 거였습니다. 일본인인데 일본을 상대로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100대대 부대원들을 처음 본 영옥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만 모아놓은 부대였거든요. 부대원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진짜 막막했겠다. The men come ambling out of the barracks in all kinds of shape, you know. Some had their boots on, some didn't. Well, wasn't boots, it was shoes, like, you know, and over half of them didn't have the shoelaces tied. They just looked terrible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and I was kind of shocked. 그래서 영옥은 부대원들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And in training, was so strict. Hawaii boys are very easygoing, and we didn't like the strict man. He was very strict, very military, but we endured. 1943년 9월 영옥이 이끄는 100대대는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되는데요.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 구스타프 라인을 뚫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포로를 생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포로를 생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때 김영옥이 나섰습니다.
날이 밝으면 부하 한 명과 적진으로 들어가서 포로를 생포해오겠습니다. 직접 그 적진에 들어가는 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상부의 반응도 우리 도현 씨와 비슷했어요. 자살 행위지만 지원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김영옥은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 야간에 집중 경계를 펼치느라 아침 시간에 골아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밤에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네. 실제로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지뢰밭을 기어가 철조망을 뚫고 적군 기지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곤 자고 있던 독일군 2명을 생포해 무사히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했네요. 오, 이걸 해내시네. 그렇습니다. 이 백대대는 생포된 독일군 포로를 신문했고 여기서 알아낸 정보로 로마를 해방시킨 버팔로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전쟁의 판도가 달라졌네요. 맞습니다. 김영옥은 로마 해방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특별 무공 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수상을 하던 마크 클라크 사령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놀랐어요? 계급이 낮아서 놀랐던 거예요. 당시 김영옥은 중위였습니다. 아, 그 계급이 낮은 군인이 엄청난 공적을 세워서 놀란 거죠. 중이면 우리나라 계급으로 했을 때 이제 군생활 1년에서 한 3, 4년 이내밖에 안 되거든요. 클라크 사령관은 옆에 있던 대위의 계급장을 떼다가 김영옥에게 전달하고 직접 진급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제 군인 출신이지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높은 계급을 그 자리에서 떼서 바로 진급을 시키는 거는 직접 네, 진급시키는 직접. 거. 네. 그 이후 김영옥은 프랑스로 건너가 브리에르, 비퐁텐느 지역을 해방시켰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김영옥을 칭송하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공적 세우고 프랑스에서도 공적 세우고 진짜 대단하시다. 네, 김영옥은 2차 세계대전에서 세운 공로로 미국에서 여러 개의 훈장을 받았고 이탈리아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도 최고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 무공 훈장은 저는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정말 뛰어난 군인한테 주는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김영옥은 군복을 벗고 사업가로 새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기에 돈을 또 많이 버셨어요? 그게 바로 코인 빨래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도입됐는데 무려 4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근데 군인으로서 업적도 진짜 대단했지만 사업가로서도 안목이 또 워낙 또 출중하셨네요. 그쵸. 명성도 쌓고 부도 쌓고. 네.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김영옥은 부모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의 나라라면 대한민국 저희 6.25 전쟁 말씀한 거예요. 네.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네. 김영옥은 망설임 없이 사업을 접고 곧바로 재입대를 결정합니다. 재입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쟁터까지 나가신다니까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38선을 기준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들쭉날쭉하게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서쪽은 38선보다 아래 있고 중간부터 동쪽까지 위로 올라가 있네요. 그 북쪽으로 솟은 지역은 국군과 유엔군이 선전을 펼친 곳이고 반대로 그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지역은 그 전투에서 밀려난 곳입니다. 근데 군사분계선 가운데 부분을 보면 북쪽으로 한참 밀려 올라가 있죠. 네네네네. 이 중부전선을 무려 60km나 북상시킨 주역이 바로 김영옥입니다. 중부전선을 60km나 밀어 올린 전투가 바로 수안산 전투인데요. 수안산에 주둔한 중공군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받은 김영옥 대대는 30km가 넘는 거리를 야간 행군으로 우회했고 중공군이 알아채기 전에 집중 포화를 가해 수안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구만산, 탑골, 금병산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늘 최선두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모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잖아요. 이 부대원들 사기를 끌어올리는 이 지휘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은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개월 만에 미 육군 7사단 31연대 1대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정말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 대대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백인만이 실전에서 중대급 이상을 지휘할 수 있다는 인종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을 본인의 능력으로 극복한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렇죠.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은 36점을 받으면 미국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최전선에서 근무하면 한 달에 4점, 그렇게 9개월 복무하면 36점, 후방에 있는 군인은 한 달에 3점, 그렇게 해서 12개월 복무하면 36점이 되는 거죠.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복무를 했는데요. 김영옥은 무려 18개월 동안 전장을 지켰습니다. 아니, 점수를 채우면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전장에 남아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는 늘 나는 100% 한국인이며 100% 미국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었던 거죠. 김영옥은 6.25 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중에 최고 등급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영옥은 전투에서만 활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삼각지 성당에 있는 자리에 전쟁 당시 경천 애인사라는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전쟁 고아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물론 장병 한 명마다 50센트씩 모아서 마련한 지원금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엔군 부대에서 고아원에 재정 지원을 한 부대는 김영옥 부대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최고의 전쟁 영웅인 동시에 진정한 휴머니스트. 1972년 김영옥 대령이 31년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예편하자 미국 정재계는 이 전설적인 전쟁 영웅인 그를 영입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조용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여생을 바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김영옥 대령의 묘비에는 Go for broke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입니다. 정말 평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셨잖아요. 묘비명이 김영옥 대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아서 뭉클하네요. 평생을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김영옥 대령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인물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에 오를 만한 분이죠? 뭐 조지 워싱턴, 메가더 장군 뭐 그렇게만 알고 있던 제 자신이 김영옥 대령님을 몰랐던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김영옥 대령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대령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유럽 전장을 누비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온갖 무공훈장을 받았던 전쟁 영웅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성공적으로 이어가던 사업을 제쳐두고 모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김영옥 대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가 남긴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